안녕하세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서 정부 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신 분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예, 오늘 청원 답변인데요. 평소와 달리 사실 이것은 녹화 방송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이었죠. 현금 배당 28억 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식이 28억 주가 배당이 됐습니다.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이것을 팔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시스템은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24만 2,286분의 국민이 이 청원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6일에 삼성증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되는데 한 주당 1,000주씩을 배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날 삼성증권의 주가가 최대 12%까지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믿기지 않는 사고였는데 국민들 생각에는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발행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증권 거래가 허술하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 놀라움을 가지시게 됐고 또 매매 체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저희가 좀 놀라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이번 사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에 이미 연루된 임직원을 엄격하게 엄중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검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21명의 직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우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제 검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감원 검사 결과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는 입력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걸러지지 않고 입력이 될 수 있었다는 점,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서 이런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톱시킬 수 있는 어떤 비상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네, 몇 가지가 같이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우선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신 투자자분들께 회사에서 한 500분께 약 4억 5천만 원을 보상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의 미흡을 비롯해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금감원의 조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 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융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실태 조사와 함께 혹시라도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5월 9일부터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 증권사 실태 조사가 들어갈 만큼 시장에 미친 충격과 국민들의 당혹감이 만만치는 않았고요. 단순히 사고를 제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머물 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면밀히 봐야 되는 상황. 아까 좀 설명을 해주긴 하셨지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권회사의 현금 배당 과정에서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었던 허술한 절차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거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배당 과정에서 그 실수가 걸러지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대개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고의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행 주식 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됐는데도 이러한 오류가 검증되지 않고 또 착오로 제시된 주문이 그대로 이행된 전산 시스템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절차도 허술했고 내부 통제도 안 됐고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를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단 그 배당 시스템과 주가 매매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사주 조합의 현금 배당 그리고 주식 배당 그 절차가 다른데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금 배당 시스템과 주식 배당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증권회사가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할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하고 앞으로는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식 매매 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도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 주문이 접수가 됐을 때 이게 곧바로 취소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같은 조치들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 이게 지금까지 그런 장치가 없었냐, 그동안에 어떻게 이런 게 그냥 가능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그 증권사 보유 주식 총량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쭉 해왔는데 그러한 장치가 있는데 개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잔고에 대해서까지는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회사와 증권 예탁 결제원 간에 그날 있었던 거래를 장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장 종료 후에는 점검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시장이 열리고 있는 도중, 그러니까 장중에 발생한 오류나 사고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마디로 실시간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여러 가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제도 개선이 분명히 뒤따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청원인이 요구하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네. 폐지, 이런 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라는데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네. 이 공매도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공은 이제 빌공짜를 쓰는데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서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과열에 따른 이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일시에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를 활용한 어떤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함으로 해서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제도는 크게 보아서 자기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 공매도, 그리고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안정성을 위해서 주식을 빌려야지만 매도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고 자체는
빌린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공매도 제도와는 딱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이 없음에도 이렇게 네. 청원인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시장의 신뢰, 그 국민 투자자들의 신뢰가 깊지 않아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신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번에 공매도 제도를 좀 개선하시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에 그 분명한 긍정적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이 제도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개인의 경우에 나는 못하는데 기관은 마음껏 한다. 그러니까 요즘 그 언론에 나오는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라는 데서 이제 거기에 불만과 불신의 본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인과 기관의 차이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높으냐 낮으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을 최대한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로 저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사실이지만, 예, 뭐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의 투명성과 이 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청원 답변으로 모셨지만 금융위원장님은 저희가 이렇게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금융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에게 그 저희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좀? 네, 자본시장의 역할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망한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일을 해왔지만 기본적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할 여지가 없는지 지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그동안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제약 요인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조달한 금액이 전체 4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3조 원 조금 넘는 금액, 그러니까 전체 조달 금액의 약 7.5%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유망 중소기업이 보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게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정말 저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비중이 적다면 이것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은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당장 수익성 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거나 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의 개혁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기업의 혁신적인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그 공모 그리고 사모로 구분된 자금 모집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공모 시장, 그러니까 IPO 시장의 혁신 방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을 통해서 유망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성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이들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좀 더 그 좋은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공모 시장에 있어서의 인수 가격 그리고 신주 배정 방식 등에 대해서 시장과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증권회사의 그 영업상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 잘못된 것, 예를 들면 투자자 피해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제재를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고 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엄중하게 감시하고 제재하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에게는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